코 재수술 핵심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DL성형외과 원장 정준웅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특히 재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 상담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안 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해주는 병원을 고르세요. 나는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러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떠한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으세요. 첫 번째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많지만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인 의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고 재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술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재수술인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하고 다르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술 시간이 어떤 때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간단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수술에 들어갔을 때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좀 충분하게 할애할 수가 있고, 수술 전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술하는 그러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과를 꼼꼼하게 봐주고 수술 결과를 보여주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재수술인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과는 다르게 경과를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생겼던 그런 문제, 염증이든 감염이든지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경과를 빨리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지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경과를 꼼꼼하게 봐주면서 전, 후 결과를 보여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원장님이 직접 충분히 상담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어떤 병원은 이제 원장님을 잠깐 보고 이제 실장님하고 많이 상담하는 병원도 있어요. 하지만은 재수술인 경우에는 수술한 의사가 제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과 상담해서 수술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같이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CT도 보고 호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충분히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 그러한 원장님과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섯 번째,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 하면은 그 의사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그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을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DL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 전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는 코 재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 번째 환자도 있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많으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환자도 오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전의 수술에서 해결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생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 보시면은 이전에 코 수술로 인해서 코가 많이 휘어져 있기도 하고 코끝이 떨어져 있으면서 코 안도 막히는 증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엔 자가등 연고를 사용해서 코를 바로잡아주면서 코끝을 조금 더 연장하면서 높여는 그런 수술을 하였습니다. 측면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코끝이 좀 떨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비줄을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전에 휘어진 연골을 바로 잡고, 그리고 자가등 연골로 기둥을 좀 튼튼하게 세워서 코를 내려주면서 높여주고 콧구멍도 찌그러진 부분도 다시 교정을 해줘서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었던 환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환자 경우에는 네 번째 수술을 하셨고 코 안에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서 코끝 떨어짐이 심하고 좀 들림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가등 연골을 이용해서 코 안에 있는 연골을 좀 크게 튼튼하게 지지를 해줬어요. 이런 분들도 왜 자꾸 이제 재수술이 있냐면은 이전에 튼튼한 지지가 안 되었고 염증도 같이 발생해서 코끝 떨어짐이나 구축이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가등 연골을 튼튼하게 아래부터 지지를 하면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기둥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기둥을 두 가지 다 만들어줘야지 코를 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이제 화려한 느낌도 원하시긴 해서 코 라인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라인을 직반 느낌으로 만들었던 환자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지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능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가능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콧구멍 들려 올라간 부분, 필요하면은 콧등이나 이런 꺼진 부분도 채워줄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능 연고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그래도 재발이 좀 덜하고 튼튼한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수술이 잘 돼야 재수술을 피할 수 있고, 재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DS성형외과에서는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재건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난이도가 있는 수술부터 재수술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